3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헐, 저 톡 됐어요. 이런 비로한 글이 톡이 되다니. 톡 선정 기준이 대체 뭔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읽어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댓글 중에 글이 너무 길다 라는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글을 2편 내지 3편 정도로 나눠서 써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잠시 생각했지만 전 성격이 급한 여자이므로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가겠어요. 아니 읽을 거 다 읽고 나서 불평불만하는 건 도대체 뭐야? 그럼 안 읽으면 되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사사건건 감내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답이 없어요. 첫 번째 글에 썼듯이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할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20살 이전에 내가 알아왔던 것들은 희미한 직감, 예감, 촉 등등 느끼고 있는 본인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면 20살 이후, 정확히는 할머니의 사고 이후에 제게 와닿은 것들은 200% 확신이 들 만큼 뚜렷하고 선명하게 와닿았거든요. 20살 이전이 2G였다면 지금은 LTA LT 개오랜만이네. 음주감으로 인해 뻥뻥 뚫린 1학년 마지막 성적표를 받게 된 저는 수석이나 차석 둘 중에 하나 하기 전까진 용돈 없다 라는 엄마의 말씀에 거지 같은 몰골로 알바를 구하러 다니게 됐어요.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등등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지만 이미 겨울방학이 시작된지라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쯤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저에게 빚을 내려주더라고요. 자신의 동생, 여고생 고2 가외를 해달라는. 전 정말 너무나 철저한 문과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술이나 과탐 같은 영역도 가르쳐야 해? 라고 친구한테 물었는데 친구님의 대답은 내가 널 잘 알잖아. 그냥 언어 영역이랑 외국어 영역만 가르치면 돼 라고 쏘쿨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장 친구의 집으로 가서 친구 어머니께 넙죽 인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외를 시작해달라는 친구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귀가. 가외 시작날이 되기 전까지 고딩 때 공부했던 걸 대충 들춰보며 각오를 다졌더랬지요. 대망의 월요일, 친구 집에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동생 방으로 직행. 어색하게 안녕? 하려는데 크크크크 나참. 책상 위에 다소곳이 퍼져있는 문제집과 노트를 상상했던 저는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침대에 널브러져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동생. 크크 왜 그랬니 동생아. 크크크. 어머님께서 뒤따라 들어오셔서 동생 등짝을 후려 갈겨도 그저 묵묵부답. 너 언니 친구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후딱 못 일어나? 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고이 씹어드시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힐끗 쳐다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뭐야 저 언니 왜 저렇게 작아? 나중에 정확히 들은 동생의 키는 172cm, 본인의 신장은 160cm입니다. 185 아빠와 155 엄마 사이에서 나온 루저계 1인자랍니다. 허허허 이거 안되겠구먼. 전 일단 웃는 얼굴로 어머님을 방 밖으로 모신 후에 동생을 책상 앞으로 끌어다 앉혔어요. 지민, 가명입니다. 지민아,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언니보다 더 키 작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수도 있어. 한마디 툭 던지니까 다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싫어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읽는 책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 입 닥치고. 하여 지민이와 저의 가외 수업은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언어 2시간, 외국어 2시간, 도합 4시간. 처음 며칠은 몸을 비비 꼬더니 일주일째가 되니 그래도 자리는 지키고 앉아있어 주더라고요. 하루에 주구장창 4시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니 처음에 그 싸가지는 점점 녹아내렸고요.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저는 꿈을 꿨어요.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지민이 방문 앞에 삐약거리며 서성거리는 꿈. 다음 날은 그 병아리가 지민이 방 안에 들어가는 꿈. 이틀 연속 병아리 꿈이라니 이게 뭔 꿈인가 싶었지만 일단은 용돈을 위해서 지민이 집으로 출발. 우리는 평소처럼 책상, 좌식을 펴놓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언어 영역 문제집을 들쑤셔가며 가외 열정, 그러니까 용돈이죠. 그것을 불태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민이 집에는 어린 아기가 없고 혹시 고양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고양이 안 키운다는 대답뿐. 도둑고양인가? 하면서 다시 문제집을 쳐다보는데 조금 더 크게 들리는 울음소리. 지민아, 옆집에 애 키우니? 아니? 옆집에 할머니 한 분만 사시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 다음날도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같은 방에 있는 지민이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렇게 며칠 후 어머님이 친절하게 가져다 주신 간식을 씹어 먹으면서 저는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나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초딩 1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전 금지옥 옆 외동딸이었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엄마한테 안기곤 했는데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엄마 옆에 있으면 들려오던 희미한 아기 소리. 엄마한테 아기 소리가 들린다고 몇 번씩 말했지만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며 부정하시던 우리 엄마는 며칠 후에 희야 너한테 동생이 생긴 것 같다 라며 말씀하셨던, 원래 엄마 아빠는 저 말고 다른 자식을 낳을 계획이 없으셨대요. 내 동생에겐 넌 철저한 가족 계획 하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알고 있어요. 사고의 결과가 제 동생이라는 걸. 미안해 동생아. 어쨌든 그 옛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제 시선은 지민이의 배에 꽂혔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기 소리. 설마. 그날 가회를 대충 끝마치고 지민이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혹시나 누가 들을까 인적 없는 놀이터. 거기로 불러내서 옆에 앉힌 후에 지민아 너 혹시 임신했어? 라고 돌직구를 날려버렸더랬죠. 저 때도 급한 성격, 말 돌려서 잘 못함. 뭐? 언니 미쳤어? 하며 지민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확실하게 말해봐. 너 임신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돌직구. 아니라니까? 언니 진짜 미쳤어?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지민이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 그러니까 지민이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민이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가회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며 친구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날아간 내 알바 자리, 또 알바 자리지만 전 지민이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진 후였거든요. 잠들기 전에 지민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민아 혹시 힘든 일 생기면 언니한테 꼭 먼저 연락줘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새로운 알바를 찾아 하이에나처럼 며칠 만에 겨우 새 알바를 구해서 열심히 접시를 나르고 주문을 받았더랬죠. 한 달쯤 접시와 한 몸이 되어 날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일하던 가게로 친구와 지민이가 찾아왔어요. 에이 올라면 좀만 더 빨리 오지. 이제 좀 있으면 마감이라 주문하면 눈치 보이는데 하고 웃으며 말했는데 친구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희야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왔어 라며 어두운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매니저님께 양해를 구해 30분 일찍 퇴근. 근처 커피숍에 셋이 들어가 얼굴을 마주봤어요. 희야 너 지민이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역시 내 친구라 만만치 않은 돌직구. 알고는 있었는데 지민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 괜히 내가 기어들어감. 그 순간 친구는 동생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지민이는 뺨만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었고요. 지난 얘기인 즉슨 남자친구와 얼떨결에 관계를 맺게 된 지민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성교육이 문제다.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한 거라면서 눈물을 떨구더라고요. 제가 지민이한테 돌직구를 날리며 물어보기 며칠 전에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고 제가 물어보던 날 이미 남자친구는 잠수를 탄 후였다고 하네요. 이 호로자스가. 임신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뚱맞은 언니 친구가 임신했냐고 물어보니 그 후로 지민이도 부쩍 불안해졌었나봐요. 날짜가 지나도 생리마저 없으니 약국에 가서 테스트, 시약기를 구입. 그거 하다가 제 친구한테 된통 딱 걸려서 모든 사실을 실토. 일은 일단 벌어진 거고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도움받는 게 최선이다 라고 친구와 지민이한테 말해줬어요. 며칠 설득 끝에 두 자매가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실을 고백, 어머님 반실신 등으로 이어졌어요.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을 때는 정해져 있다 라는 어머님의 정리로 지민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 후에 지민이는 저의 권유로 가까운 절에 가서 아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지민이의 강력 추천으로 저는 다시 가회 언니의 자리로 복귀. 무려 2년간 장기 집권했음. 장기 집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생 임신은 어떻게 한 거냐고. 그 친구는 제 촉을 알고 있는 극소수 중 한 명이었으므로 아기 울음소리와 병아리 꿈 얘기를 빠짐없이 들려줬어요. 울음소리에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던 친구는 병아리 얘기에선 깜놀. 뭘 그리 놀라? 하고 물으니 지민이의 별명이 닭이라고 하네요. 닭대가리. 네 글자에서 앞 글자만 남겨준 거라 했음. 닭의 새끼는 병아리. 그래서 꿈에 병아리가 나타난 거였나? 하며 친구와 저는 잠시 신기반기. 그 후 저는 지민이의 존경? 과 어머니의 초계를 받으며 가회 장기 집권을 했고 가회비 받으면 아빠만 맛있는 걸 사드리는 걸로 용돈 끄는 엄마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했더랬지요. 전 왜 이렇게 글만 썼다 하면 길어지는 걸까요? 역시 마무리는 어색하고 어렵네요. 뿅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3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그 느껴지는 소리와 기운 뭐 그런 게 계속 있나 보다. 이게 글쓴이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겠는데요. 본인이 조금만 뭔가 집중해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면은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뭔가가 있잖아요. 야 이번에는 임신을 한 거를 알아차렸네요. 대단합니다. 4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잉? 또 톡이 됐어요. 이거 뭐야? 무서워. 크크크크.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서 혼자 미친년처럼 실실거렸답니다. 댓글 중에 용한 점집 소개해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미니 홈피 오픈 혹은 이메일 주소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댓글에는 본인을 사칭하여 답변을 하신 분도 계셨고요. 제 글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 대댓글로나마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완벽하게 풀어드릴 자신도 없고 또 그럴 주제도 못 되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방명록이나 이메일에 본인을 사칭한 대답 뭐 땡땡 점집이 용하다더라 같은 그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그냥 무시해주세요. 진짜 항상 있구나. 항상 매번 항상 물어보는 사람도 항상 있고 사칭하는 사람도 항상 있고 없어지질 않나봐요. 전편에 썼던 것처럼 원래 자식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하셨던 엄마 아빠는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온 복덩이인 제 동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자꾸 아기 소리 나요 라는 딸의 말을 무시하신 엄마는 동생이 생겼다는 경사스러운 사건을 저에게 전해주신 걸 시작으로 열심히 태교 모드에 돌입하셨다지요. 그와 동시에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일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까지 형제자매 없이 커온 저로서는 동생이 생긴다는 건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아직 부르지도 않은 엄마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고 하네요. 귀엽네요. 엄마 아빠는 제가 더 어렸던 시절부터 남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배를 쓰다듬으며 희야 동생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엄마가 물으시면 엄마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라고 쿨하게 대답하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성별 검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불법이었다고 여자든 남자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라는 엄마 아빠의 신념으로 성별 검사는 패스. 엄마는 타고난 촉으로 제 동생의 성별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지만 아빠에게는 말해주지 않으셨대요. 일종의 서프라이즈랄까? 궁금증이 도지셨던 아빠는 매일매일 엄마와 저에게 번갈아가며 동생의 성별을 묻는 게 일상이 되셨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모녀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침묵.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아빠 손을 이끌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조르더래요. 엄마는 집에 계시고 아빠랑 나랑만 집 앞 공원에서 바람 쐬며 걷고 있는데 제가 아빠한테 아빠 등에 업히고 싶어요 라고 했다네요. 원래는 내 갈 길은 내가 가던 꼬꼬마였음. 그렇게 아빠 등에 업힌 저는 아빠 귀에 대고 킥킥 웃으며 장난을 치더니 아빠도 이제 동생 태어나면 목욕탕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좋죠? 하고 말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딸 바보시지만 아들들을 거느리고 목욕탕 다니는 아빠 주위 분들을 참 부러워하셨음. 물론 엄마랑 나 몰래 희야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가는 동생이면 엄마 뱃속에 있는 동생이 남자아이야? 하고 아빠가 물으시니 아빠 저 이제 걸어갈래요 라고 등에서 풀쩍 뛰어내려 집으로 총총 걸어가버리더래요. 시간이 지나고 엄마 배는 점점 불러오고 저는 엄마 다른 아기들은 응애 응애 하고 우는데 내 동생은 왜 어흥 어흥 하고 울어요? 라는 소리를 짓거려 듣고 그때마다 엄마가 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으시면 동생이 어흥 어흥 하고 울잖아요 라고만 짧게 대답했대요. 말 좀 길게 하지 요망한 꼬꼬마야. 이거 본인 아니에요? 본인인데 본인한테 요망한 꼬꼬마래. 개웃기네. 또 아이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면 생시를 듣고 장명소에 가서 지을 예정이었으므로 엄마 아빠는 동생의 태명인 복덩이로 부르고 계셨는데 전 자꾸 엄마 배를 쳐다보며 땡범아 누나야 하고 말을 걸었더랬지요. 땡범이? 그게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누구긴 희야 동생이죠 라고 역시 짧게 대답.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엄마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을 때쯤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한다는 청첩을 해왔었대요. 집에서 차 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지라 만삭인 엄마도 아빠와 동행하기로 결정. 결혼식 날 아침에 아빠는 양복을 엄마는 깔끔한 임산부복을 입고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가기 싫다고 울며불며 발광을 하더래요. 만삭이라 체력적으로 지친 엄마 대신 아빠가 저를 달래려 하셨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울어대더니 엄마가 기껏 차려입은 임부복 위에다 오바이트를 해버리더래요. 나란 여자. 엄마가 태교를 위해 봉인해뒀던 호랑이 성질을 꺼내며 눈을 부라리셨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땡범아 너도 가기 싫지? 한마디 하고 딴청 부리기. 엄마가 참아왔던 성질을 쏟아내며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데 저 멀리 경상도에 계시는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영아 우리 엄마 너 오늘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콕 처박혀 있어라 라는 다급한 목소리. 우리 할머니의 말은 곧 법인지라 엄마와 나는 집에 남고 아빠만 예식장으로 출발. 야 이게 또 뭐가 느껴졌나 보네. 뭐지? 그리고 예식장에서 갈비탕을 만족스럽게 드셨던 아빠 포함 하객분들은 식중독으로 고생 개고생. 우와 큰일 날 뻔했네.
아빠는 나중에 이 일을 회상하며 외할머니를 원망했음. 사위도 가지 말라고 말려주시지. 드디어 엄마 배가 빵 터지기 직전쯤 저를 낳을 때도 난산이라 고생이 심하셨던 엄마는 슬슬 겁이 나셨대요. 예정일이 가까워 올수록 밤만 되면 배가 뒤틀리듯 아프셨다고 하네요. 참을성 제로인 울 엄마는 밤마다 배가 아프면 아빠를 붙잡고 희야 아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자 나 무서워 라고 아빠를 재촉했고 첫 출산 때 고생하는 엄마를 지켜봤던 아빠는 그때마다 엄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가려 하셨대요. 엄마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아빠도 걱정을 감출 수 없어 경황이 없는 그 찰나에 꿈나라에 가 있어야 할 본인은 항상 엄마가 병원에 가자고 할 때마다 귀신같이 깨어나서 엄마 지금 병원 가지 마요 할머니가 땡범이 마중 나오신다 했어요 라는 개소리 장렬. 위에 나온 할머니는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를 말함. 배가 너무 아파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엄마는 어린 딸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 장렬을 시연하셨고 아빠는 그때마다 제 귀를 막아주셨다는 웃지 못할 기억도 남아있네요. 허허. 그렇게 힘든 며칠의 고비가 지나가고 그날 밤도 엄마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잡고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그날은 귀신같이 나타났던 딸년이 안 보이네. 이때다 하신 우리 엄마는 아빠를 재촉해서 병원으로 직행. 난산이었던 첫 출산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등남. 아빠는 여기저기 출산 소식을 알리셨고 저희 큰아빠 큰엄마가 축하하러 오셔서는 동서 고생 많았네 둘째도 어머님 기일에 맞춰 나오느라 고생했고 라는 말씀을. 야 이거를 그 어린 딸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와 신기 미쳤네 진짜. 그랬네요. 태교와 순산에 너무나 전념하신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할머니 기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할머니가 맞아주신 동생을 데리고 엄마는 곧 태어난 후 집으로 직행. 동생의 생월 생시를 듣고 장명소를 찾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외할머니가 곧 우리 집으로 산후조리를 위해 오실 예정이었음. 할머니 오시면 이것저것 조언 듣고 장명하려고 기다리던 중 이때까진 그냥 복동이었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커다란 미역 다발을 들고 우리 집에 오신 외할머니는 웬일인지 복동이 동생놈은 한번 안아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섭섭하다고 눈물 찔끔. 할머니 앞에서만 약해지는 여자. 미역국을 한솥 끓여두신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영아, 둘째 이름은 범, 호랑이 자가 들어가야 한다. 너랑 희야기가 워낙 세서 이름을 세게 짓지 않으면 아이가 그 틈 바구니에서 버티질 못할 거야. 크고 센 이름 지어오면 그때부터 많이 안아줄 테니까 얼른 이름 짓는 거 서둘러라. 할머니는 제가 동생을 땡범이라고 불렀던 걸 아셨던 걸까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랑 아빠는 제가 주구장창 불러댔던 땡범이라는 이름을 적극 반영. 장명소에 가서 음은 지어왔으니 여기에 맞춰 뜻을 붙여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고 세고 센, 정말 드센 땡범이라는 이름을 완성시켜서 돌아오셨더래요. 루저인 본인과는 달리 지금 복동이 놈은 188의 장신임. 네 이름 내가 지어줬다 임마. 그 후로 한 달간 질리도록 미역국을 먹으며 좋아하는 할머니랑 맨날 붙어 자면서 엄마도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할머니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드린 후 다시 외가로 내려가셨어요. 그토록 바라던 동생이었지만 막상 태어나고 보니 현실은 시궁창이었어요. 이인자의 슬픔. 동생놈 젖 먹고 똥 싸대는 거 구경하는 게 하루하루 낙이 될 때쯤 치토스 사준다는 아빠 말에 신나서 아빠 손잡고 슈퍼로 가던 길에 문득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땡범이 동생도 남자면 난 누구랑 놀아? 예? 엄마의 임신기간 내내 딸의 촉을 몸소 느끼신 아빠는 한박 웃음을. 집에 가서 그대로 말씀드리니 엄마는 그냥 안방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현재 본인은 남동생들 위해 군림하는 누나 나부랭이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도 쓰다 보니 길어지고 말았네요. 마무리는 역시 뿅인 거죠. 하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4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와 진짜 근데 부부가 금슬이 좋으시다. 아이가 또 생긴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알아차린 글쓴이도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뭔가 기운이 진짜 대박이었네. 어떻게 이러냐? 와